오늘은 수선을 긋는 방법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결국은 중학교 도형을 정리할 거거든. 중학교 도형. 근데 중학교 도형은 사실 두 개밖에 없어. 직각삼각형, 닮음. 직각삼각형하고 닮음만 잘 알면은 중학교 도형은 부족함이 없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직각삼각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선을 잘 그어야 돼. 그쵸?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선 하나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야. 이 선이 가장 핵심적인 선이지. 맞죠? 그 다음에 평행선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연결했을 때 뭐 여기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뭐에 있다? 닮아 있다. 또는 평행선이 이렇게 크로스로 거꾸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닮은 도형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사실 중학교 도형 정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뭐 읽어!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안 읽어올 거니까 좀 빠르게라도 한 번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증명이나 이 사항들이 좀 궁금하다면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언제든지 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좀 빠르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쉽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할게요.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는 결국 이게 직각삼각형으로 작도 그 얘기죠. 결국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수선 긋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수선 긋기. 수선만 잘 그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것들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경험을 쌓아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평행선. 평행선이 나왔을 때 일단 기본 이게 억각이고 이게 동의각.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평행선이 나오면은 억각하고 동의각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평행선 얘기거든. 평행선이 있을 때는 높이가 일정하잖아.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의 비율 같은 경우는 밑변의 비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중점 연결 정리. 이거 중점 연결 정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삼각형의 두 측변, 삼각형 ABC의 두 측변의 중점을 잡았어요. 두 측변의 중점을 잡았으면은 결국은 이 만들어진 삼각형은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고 2대1 닮음 또는 1대2 닮음이 되겠죠. 그리고 밑변끼리는 당연히 평행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이용되냐면은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y는 이게 로그 2의 x인가? 로그 2의 x고 여기다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대.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게 1대2야. 여기가 몇 대 몇이라고? 1대2일 때 뭐 요만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나? 그럼 이게 1대2란 얘기는 그리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몇 대 몇 닮음이란 얘기야. 그렇지? 1대2 닮음이란 얘기지? 맞아요? 다시 핵심은 이거라니까? 요거 그냥 다시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선분을 m대 n으로 잘랐어요. 내분했어요. 그럼 당연히 x좌표의 비율도 m대 n이고 y좌표의 비율도 m대 n이잖아. m대 n 내분점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이 선분을 이 높이가 1대2란 얘기는 여기도 1대2야. 여기도 1대2. 이 비율도 1대2. 그럼 이 비율도 1대2란 얘기지. 그게 닮음이지, 닮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눈금이 뭐 마이너스 n분의 1로 이렇게 주어졌나? 그럼 당연히 이 눈금의 y좌표는 1대2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n분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y좌표를 알 때니까 결국은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고 여기는 y좌표가 n분의 2니까 2의 n분의 2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그거의 1대2 내분점이 요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문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 요게 핵심이야. 맞죠? 뭐 다시 여기다 그릴까?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만약에 2대1로 내분했어.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내분했어? 2대1로 내분했다면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X좌표의 B도 2대1이고 Y좌표의 B도 몇 대 몇이다? 2대1이다. 예, 요 핵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닮은 B는 결국은 뭐 닮은 B는 대응되는 변의 B고, 만약에 면적의 B가 필요하다면은 닮은 B의 제곱, 그 다음에 부피의 B가 필요하다면 닮은 B의 세제곱의 비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 X축과 양의 각을 이루는 각이 30도이면 1대 루트 3대 2, 그 다음 45도면 1대 1대 루트 2. 뭐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했냐면은 결국은 기울기가 주어졌잖아요. 기울기. 기울기는 뭐가 주어지나? 기울기는 각의 정보다. 기울기는 각의 정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닮은 B의 예측도 꼭 하셔야죠. 닮은 B의 예측도 꼭 하셔라.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선생님이 이게 좀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Y는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Y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2짜리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2 루트 5래. 이 사이의 거리가. 그럼 물론 연립한 방정식의 두 식은을 알파, 베타 잡아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풀 수 있지만 이 기울기가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2짜리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게 다 해결했어. 그렇지? 이게 X축에 평행한 선, Y축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당연히 여기 길이가 당연히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기울기가 2라니까? 다시? 기울기가 2란 얘기는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이 2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L이면 여기가 2L인 거지.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L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2고, 맞아요? 여기는 4란 얘기야. 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타는 알파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그럼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차가 얼마라고 해석할 수 있어? 4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예. 얘는 알파 컴마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이죠? 그 다음 이 점은 베타 컴마가 아니라 알파 플러스 2 컴마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다 라고 식을 쓸 수도 있어. 맞지? 얘에서 얘를 뺀 게 얼마다 4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알파 제곱을 뺀 게 4예요 라고 쓸 수도 있고, 뭐 이거 계산하시면 알파는 그냥 0이야 사실은. 맞죠? 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닮은 B로 풀 수 있는 거지. 뭐 꼭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기울기는 뭐에 대한 정보다. 각에 대한 정보다. 그러니까 닮은 B를 준 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보자. 삼각형의 면적 공식. 삼각형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밑변하고 높이만 알면 돼요. 맞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알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변과 무슨 각? 끼인 각을 알 때,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삼각형의 면적을 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원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사인 세타, 이 세타의 대응변을 C라고 할까? 그럼
사인 세타분의 C가 2라지알이잖아. 그래서 이 라지알하고 사인 세타의 자리를 바꾼다면은 이게 뭐라고도 써지냐면은 4라지알분의 ABC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맞죠? 됐어요? 이걸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시면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둔다면은 어떤 공식도 있어요?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공식도 있어. 근데 이 두 개의 공식은 면적 내는 공식이 아니야. 왜냐면은 얘는 면적을 내기 위해서 세변의 길이와 외저번의 반지름이 필요하고 얘는 면적을 내기 위해서 세변의 길이와 내저번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것은 면적 공식이 아니지. 면적 공식이 그냥 다 쓰지? 아니라 내저번의 반지름과 외저번의 반지름 구할 때 떠올리는 거지. 구할 때 발상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면적을 이렇게 내든 면적 한번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식을 한번 적용하시면은 반지름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례로 좀 쉬어야 한다면은 물론 뭐 요거는 다 내저번의 반지름이 1인 건 알고 계시겠지만 얘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면 2분의 1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잖아. 그럼 면적은 나온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2분의 R 3 더하기 4 더하기 5라고 쓸 수도 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내저번의 반지름 R이 1이라고 계산이 되지. 연립해서. 그러니까 면립도 아니지. R에 관한 1차 방정식을 풀면 그냥 나오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면적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내저번과 외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실제 내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는 얘기고, 또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그치, 나도 모르게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 내리죠. 근데 이 얘기지. 수선의 발을 꼭 작도하라고. 그러면은 밑변을 당연히 무슨 이등분하고 수직 이등분하고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을 작도하게 되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 수선의 발을 안 내리면은 안 풀겠다라는 얘기지.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이게 원하고 이걸 현이라고 하죠. 맞죠? 이 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특징이 이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이거든. 그 원에서 현의 역할을 이등변 삼각형 하나가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현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 내리고 수직 이등분하고 길이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얘가 해결해 준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 이런 작도를 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당연히 외심, 내심, 수심, 무게중심이 일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와 넓이는 그냥 공식 외워서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면은 높이는 2분의 루트 3A고요.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으로 외워서 푸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이거 수선의 발 내리고 이거 닮으면 1대 루트 3대 2 쓰고 그러면 선생님 때릴 거야. 알겠죠? 정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은 외워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여러 가지 보조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중선이죠. 중선은 꼭지점에서 그의 대응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요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을 중선이라고 하는데, 이 중선이 갖고 있는 특징은 당연히 일단 면적의 이등분선이다. 네, 그대로 읽으시면 다 돼요. 면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바로 뭐야? 2대1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고, 그 다음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 맞죠? 어떤 선생님은 파포스 정리, 중선 정리. 다른 게 아니야? 정확히 풀네임으로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인데,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측변의 제곱의 합은 2배한 중선의 제곱, 밑변의 반틈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됐죠? 뭐 이걸 내가 지금 증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이니까 당연히 아시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중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런 세 가지의 발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이등분선. 삼각형 ABC가 있을 때 한 꼭지점을 이등분한 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각을 내가 또 이등분했을 때 이 교점이 바로 내심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식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발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 측변의 비가 바로 뭐의 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밑변의 비가 되는 거죠. 맞죠? 측변의 비가 밑변의 비다.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다. 됐습니까? 예,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이 나오면은 당연히 피타고라스 또는 삼각비를 이용할 거고요. 수선이 나오면. 됐습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 말 되게 중요한데, 수선을 내리면 닮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 뭐 수담 뭐 이 얘기를 도형 풀 때 되게 많이 할 거고, 수선이 내리면 닮음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 많이 나오죠. 이거 잠깐만, 여기 오타 하나 있더라. 근데 잠깐만, a제곱은 cx, b제곱은 이게 아니라 cz. 그다음 y제곱은 xz. 맞아요? 여기 cz.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 프린트는 다 고쳤을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안 고쳐가지고. 근데 수선을 내리면 닮음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되게 많이 나오죠. a제곱은 y제곱 더하기 x제곱, b제곱은 y제곱 더하기 z제곱,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걸 학생들이 나한테 가르쳐 줬는데, 소공식, 소자 쓰면 된대요. 그죠? 소. 그래서 a, b의 곱은 y, c다. 그죠? 그래서 소공식. 이 소공식은 결국 면적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은 x 곱하기 c, 그 다음에 b제곱은 z 곱하기 c, 그 다음에 y제곱은 x 곱하기 z. 요거는 다 닮음 때문에 나온 거죠. 닮음 때문에 나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당연히 외우고 계시면은 되게 편한 내용이죠. 됐어요? 됐죠?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래, 이 외제 2. 그러니까 수선 내리면 닮음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물론 내가 너희들 보고 이걸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수선의 특징인데, 수선, 어떤 삼각형이든 내가 이렇게 수선을 긋잖아? 이쪽에 수선 긋고, 이쪽에 이렇게 수선 그었어. 그럼 이게 만나는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의 곱과 이 길이의 곱은 항상 같아. 내가 이렇게 긋잖아? 수선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것도 다 같다. 그거에 대한 증명이 써져 있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렸잖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렸죠. 그러면은 일단 요걸 동그라미, 요걸 별이라고 볼게. 그럼 동그라미랑 별이 되는 거죠. 이게 큰 삼각형에서. 그럼 큰 삼각형, 여기 있는 큰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별이고 얘가 동그라미잖아. 그럼 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는 여기가 당연히 동그라미랑 뭐 더해야 돼? 그치? 별 더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럼 요각하고 요각은 막국지각에 의해서 같은 거지? 그럼 별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쪽 삼각형을 본다면은 당연히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국 별을 끼고 코사인 별을 읽어봐. 코사인 별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코사인 별을 읽어봐. 그럼 A분의 B가 되는 거고, 요 별을 끼고 코사인 별을 읽어봐. 그럼 당연히 D분의 C가 되는 거지. 어차피 삼각 B도 비율이니까. 그러면 결국 AC 곱하기 BD는 같은 거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요거가 예전에 이제 뭐 평가원에선가 서울시교육청에선가 한번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황도 있었지만 되게 이제 이건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선 내리면 닮음이 많이 생긴다. 이거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엄청 쭉쭉 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그 다음에 원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원에 대한 내용은 뭐 여기 편하게 이렇게 쭉 써져 있듯이 이게 원주각이고 이게 중심각, 원주각 그 다음에 중심각. 근데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고 반대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다 라는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원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었을 때 대응각의 합은 180도. 그래서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당연히 빗변에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는 이유는 지름에서 나간 원주각은 항상 무슨 각이기 때문에? 직각이기 때문에. 맞죠? 지름에서 나간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요 길이는 같은 거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그치? 같은 거지. 원의 반지름으로 다 같은 길이지.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자 그 빗변의 중심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호에서 나간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다. 그치? 요각 다 같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가장 특징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점 하나를 어디로 옮겨놓으면 그렇지. 여기로 옮겨놓으면 다시 얘기하면 원에 뭘 지나게? 중심을 지나게 옮겨놓는 발상이 사실은 사인 법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이 나오면 선생님 부탁하는 거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의 발, 그 길이는 반지름. 길이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 직각삼각형이 해결해 준다. 맞죠? 그 다음에 현도 아까 얘기했었죠? 현.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걸 할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의 관계가 나오면 맞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합차를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외접하는 상황이고 이걸 내접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차.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을 때가 외접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는 거와 같은 것을 내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공통접선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그려지니까
결국은 공통접선이 3개가 그려질 때가 외접이고요. 하나가 그려질 때가 내접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접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공통 내접선이 2개, 외접선이 2개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접선이 4개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 외접선과 그 다음에 이거 공통 내접선의 작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을 해놨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흐리나?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요 강의는 한번 쭉 훑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얘기할 거야. 그럼 빠르게 얘기하고 있지. 뭐 거의 다 왔는데. 그치?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아이들하고 호흡 맞춰서 하는 강의 같은 경우는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거 확인하시면 천천히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통 내접선, 외접선부터 할까? 이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공통 외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중심에서 접선까지 연결, 수직. 여기도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하면은 당연히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연결하면은 결국은 사다리꼴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럼 요 알파라는 길이를 여기다 옮겨다 놓을 거야. 이 알파라는 길이를 옮겨다 놓을 거야. 그럼 이게 핵심인 거지, 이 길이. 여기는 당연히 중심 사이의 거리겠지만 여기는 반지름에 뭐가 되는 거니까? 차가 되는 거니까. 맞죠?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길이가 된다. 근데 이제 공통 외접선은 잘 보는데 내접선을 약간 놓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전에 평가원에서는 얘가 나왔지? 아이고야. 자, 이렇게 공통 내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그럼 작도는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 수직.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 수직. 쭉 편하게 봐.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의 원의 중심을 지나게 옮겨다 놓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생기는데 여기가 반지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알파라는 길이는 이쪽 길이로 넘어와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작도하는 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이 합동일 때 한 원이 다른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옮겨 놓는 상황이 진짜 많아요. 맞죠? 그럼 결국은 이 합동이니까 반지름 이게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내가 지금 쭉 물 흘러가듯이 쭉 오고 있지만 사실 이걸 모르지는 않는다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얘를 다 주지 않아. 솔직히 얘를 다 주지 않아. 여기서 이만큼만 줘버리는 거지. 요 부분만 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에서 정사각형에서 막 말이 너무 길게 써져 있는 거야. 여기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이 길이인 4분원을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이 길이인 4분원을 그려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작도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정삼각형이 작도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60도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항상 전체를 다 안 주고 필요한 만큼
주어져서 우리가 좀 힘들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과는 이게 한 3번 정도가 평가원, 경대, 사관학교, 수능 정도에서 나왔는데, 이 할선정리라고, 할선정리? 다 그려놓으면 워낙 쉬워서, 원 밖에 있든 원 안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원 밖에서 이 원에 할선을 2개 그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다 라는 게 할선 정리지. 뭐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어렵지도 않아. 아까 요각이 세타면은 요각이 뭐였어요?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각은 세타인 거고, 요각이 별딱지라고 한다면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별, 그럼 당연히 요각 또 같은 이유로 별딱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PAC라는 삼각형하고 PDB라는 삼각형하고 닮음이야. 쓸까? 삼각형 PAC와 누가 닮았다고? 삼각형 PDB가 닮음이야. 됐어요? 그러면은 PA 대 PC는 PD 대 PB가 되는 거지. PA 대 PC는 PD 대 PB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은 거잖아. 아, 이해하셨어요? 맞죠? 그거는 또, 아이고, 좀 찌그러져서 그렇지만, 맞지? 그럼 이 삼각형하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이게 이렇게 가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또 닮음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PT의 제곱인데, 근데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지.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 때는, 결국, 이 얘기야? 내가 PA 곱하기 PB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PA 곱하기 PB도 당연히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은,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면은, 이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당연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또 현의 길이야. 맞죠? 아, 이해해요? 근데 그 값은 이렇게 그냥 제일 만만한 문제에서 알고 있는 P에서 어디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L 마이너스 반지름, L 플러스 반지름. 여기가 이제 PC, 그 다음에 여기가 PD,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지. 자, 이해하셨어요? 진짜? 아, 이게 자신이 없다, 자신이. 이게 반지름 1짜리야. 반지름 1짜리.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 알대라고 했는데, 거꾸로 하자. 이게 4야, 4. 그럼 난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이렇게 하자. 반지름 1. 이 길이가 궁금하다고, 이 길이가. 너무 쉽나?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풀 수도 있는 거지? 맞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풀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접선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4의 제곱은 뭐와 같다? L-1, 그 다음에 L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지. 맞죠? 아, 이해하셔요? 다시 다른 예제로 들어줄까?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 1로 줄게요. 반지름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그냥 이번엔 얘를 4로 줄게. 4로 줄게. 그 다음에 여기가 2야. 여기가 2야. 그럼 요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은
뭐 이게 수선해발 내리고 막 그렇게 하기 너무 귀찮다고. 이게 수선해발 내리면 또 여기 반지름도 또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그 활선 정리를 쓰는 거야.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이게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잖아. 그럼 이 길이는 뭐냐? 반지름 빼면 되잖아. 3. 이 길이는 뭐냐? 반지름을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4-1 곱하기 4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지. 뭐 3, 5, 15니까. 됐어요? 그럼 알파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얘기지. 아, 이해해요? 그래서 활선 정리를 이용하면은 의외로 연산이 편해질 때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뭐 문과, 이과 이렇게 써놨는데 이과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호의 길이는 R세타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R제곱 세타인 것은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닮음이야. 부채꼴이 닮음이기 위해서는 중심각이 같아야 돼. 반지름이 같은 것은 닮음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닮음인 두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와 면적의 비,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비고 면적의 비는 반지름의 제곱의 비죠. 근데 반지름이 같을 때는 이게 닮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호의 길이와 면적의 비가 다 중심각의 비와 같다. 맞죠? 왜냐면은 호의 길이나 면적은 중심각에 비례하고 반지름은 호의 길이에 비례하지만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수원 삼각함수를 하면 무조건 설명하는 건데 삼각 B에서의 핵심은 삼각 B에서의 핵심. 삼각 B에서의 핵심은 한 직각삼각형에서 한 길이와 한 각이 주어지면은 모든 거를 표현할 수 있다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빗변이 1이고 요각이 세타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읽으면 코사인을 읽어주잖아.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 여기는 사인을 읽어주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다. 그래서 면적은 얼마다? 2분의 1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뿐만 아니라 2배한 사코가 사인 2세타니까 이게 4분의 1 사인 2세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물론 이 단계에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면 이 단계에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한 변과 한 각이 잡혀 있으면 모든 거 표현하는 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1이야. 그 요각이 세타야. 그럼 이렇게 읽으면 탄젠트. 얘는 탄젠트 세타. 그 다음 이렇게 읽으면 코사인이니까 숫자부터 읽으면 나온다니까. 시컨트 세타. 뭐 안 쓸게. 면적.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이면 이렇게 읽으면 탄젠트니까 거꾸로 읽으면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이렇게 읽으면 사인,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세타.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지. 뿐만 아니라 뭐 사인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제곱은 1이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읽으면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시컨트 제곱. 뭐 이런 게 삼각비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1번째 삼각함수에서는 핵심이 이 원이 있잖아. 원. 이 원이 있을 때 이 점 하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요 원 위에 있는 요 점 하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요 각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원위의 전표현이라는 것은 진짜 삼각함수에서는 원위의 전표현이 제일 중요해. 얘를 자신 있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는 게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삼각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 원위, 좌표계에서 원위 나오면 원위의 전표현으로 풀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중학교 도형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까지 내용 중에 필요한 내용을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선생님 숨도 안 쉬고 봤어. 숨도 안 쉬고 봐서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중간에 끊었겠지. 중간에 끊었을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한 번은 좀 정리할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쭉 한번 같이 읽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